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현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 메이크업,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하면 좀 단정하고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트렌디한 것보다는 조금 음영 메이크업 정도의 간단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점성이 없는 스킨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야 처음에 스킨을 발랐을 때 조금 더 청량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피지를 조금 더 잘 뽑아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피부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벼운 제형으로 여러 번 발라주셔야 훨씬 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놔야 베이스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절기철이나 겨울철에는 이 방법으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건조함도 없고 그 수분감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방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수분 베이스를 바르셔도 좋습니다. 일단 쿠션으로 먼저 기본 베이스를 할 건데요. 이렇게 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컨실러를 할 건데, 일단 얼굴을 봤을 때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두껍지 않고 조금 깔끔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스팟들을 먼저 가려주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살짝 다크 있는 부분을, 다크도 피부마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동양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건 이렇게 핑크 컨실러를 써서 해주면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좀 잘 맞습니다. 근데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뭐 오렌지빛도 써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쓰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런 핑크에다가 컨실러를 믹스해서 그리고 한번 브러쉬로 한 후 다져주면 조금 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눈가 주변이 피부에서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양으로 손등에서 다 덜어서 나올랑 말랑 할 때 그때 눈 밑 주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눈 밑 할 때도 너무 가까이보다는 살짝 다크가 끝나는 지점부터, 그리고 먼저 밑으로 다 소진을 한 다음에 살짝 올라와서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거를 한 후에 다시 정리를 좀 하는 편이라 베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나운서 하면 일단 신뢰감, 그 다음에 브라운관에 떴을 때 뭔가 색감이 튀거나 이러면 조금 그 뉴스의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시선 분산으로 인해서 듣는 것까지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본 톤, 이런 베이직한 톤에 그래서 아나운서 메이크업에서는 오렌지 브라운과 브라운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에 음영을 넣을 건데요. 이런 브라운 컬러의 쌍꺼풀 안쪽에 좀 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라데이션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방금 썼던 컬러로 한번 다시 이 경계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뷰러는 아이돌들처럼 눈썹을 바짝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꽉 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컬링감만 블랙의 젤 라인을 이용해서 점막을 점막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라인으로 정리. 일단 아나운서의 기본적인 라인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약간 일자 느낌으로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내 뼈를 만졌을 때 뼈가 시작되는 지점, 여기부터 여기 시작되는 점을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그려주시면 알맞은 라인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의 경계를 좀 풀어줍니다. 이런 중간 톤의 브라운을 라인과 쌍꺼풀 라인 끝쪽에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음영감 있고 딥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델분의 경우 쌍꺼풀이 앞에도 좀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도 살짝 한번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쌍꺼풀이 밖으로 아웃라인으로 크게 잡혀 있으면 조명을 세게 받으면 여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눈이 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건데 너무 길지 않고 너무 풍성하지 않은 제품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매만 또렷해지는 정도의 속눈썹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마스카라는 너무 끝쪽보다는 안쪽과 중간까지, 그래서 인조 속눈썹이랑 내 눈썹이랑 붙이는 역할을 좀 하는 느낌으로만 생각하고 마스카라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컬러에 좀 더 눈 밑도 음영이 좀 있어야 눈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위에 해는 것까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딱 또렷한 눈매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살짝 라인을 감싸서 음영감을, 그리고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줄 건데 너무 요즘 트렌드에 막 하얗게 되는 그런 애교살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렇지만 너무 어둡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만 가운데 정도만 조금 밝혀주면
자연스러운 애교살 음영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언더 마스카라는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눈썹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덜어내는 작업과 살짝 내려주는 작업을 해서 조금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마치겠습니다.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은 파우더를 먼저 묻혀서 눈썹을 그릴 부위에 먼저 유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눈썹을 그리실 때 눈썹이 뭉치지 않고 깨끗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는 약간 이런 붉은기 나는 것보다는 이런 애쉬한 느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애쉬한 느낌과 에보니 느낌으로 단정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섀도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붉은기, 붉은 브라운이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런 애쉬한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펜슬을 먼저 입히기 전에 섀도우를 먼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뭔가 펜슬이 조금 덜 가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인 건 스크류를 한번 펴주고 나서 다시 봐야 뭉친 곳이 있는지 아니면은 눈썹이 뭉쳤던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스크류로 정리를 좀 해줍니다. 딱 이렇게 섀도우로 칠하고 났을 때 보시면 펜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조금 이런 빈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사선에 저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의 결 따라 한 번씩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펜슬이 또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으면 이제 마무리로 에보니를 이용해서 컬러도 한 번 더 눌러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쉐입의 마무리 단계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빈 곳이 있는지 그러면 다시 뭐 섀도우를 이용하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시 저는 피부를 다시 보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분첩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메이크업을 눈을 하면서 좀 망쳐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느낌처럼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윤곽인데요. 일단 생각보다 이 쉐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잘했는데 남들이 여기를 봤을 때는 좀 떡져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런 조금 집에 안 쓰는 파우더나 조금 어두운 파우더, 나한테 좀 색이 잘 안 맞는 파우더를 먼저 브러쉬에 묻혀서 이 외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쉐딩을 하면 조금 더 뭉침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고, 아무래도 브러쉬 자체에도 파우더가 묻어 있기 때문에 떡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쉐딩을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턱 밑에 여기부터 쓸어서 오시면 뭉침을 조금 방지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서 목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여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처진 살들도 좀 방지해 줄 수 있고 커버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턱 밑부터 잡아주시고, 그 다음 광대 살짝 눌러주시고, 그리고 노즈를 할 건데 노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더를 먼저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밝은 거를 그냥 이용해서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노즈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여기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날을 세워서 쭉 일자로 내려주세요. 조금 이제 믹스를 좀 해서 이 콧볼, 그리고 점차 올라가서 마무리 해주시고, 내가 코가 좀 긴 편이라 좀 그게 싫으신 분들은 살짝 코 밑에 여기도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코가 길어 보이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분 잡는 파우더, 노세범 파우더로 브러쉬에 묻혀서 하셔도 좋고요. 분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런 조명이 있을 때는 이런 분첩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줄 수 있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꽉꽉 눌러서 여기 방금 노즈한 부분이랑, 그리고 눈 앞머리 여기 부분이 번들거리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공이 가장 쉽게 늘어나는 부위, 이 부위 눌러주고, 코 간단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마, 이렇게 뽀송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블러셔는 그냥 좀 가볍게 색을 티나게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립입니다. 우리가 썼던 남은 잔여물의 라텍스로 한번 전체적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티슈로 한번 누르는 거는 겉도는 이런 립 제품을 한번 잡아주면서, 그리고 유분을 눌러주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밀착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다음 립스틱은
네, 이렇게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일단 오늘 메이크업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는 너무 밝지 않게, 그리고 대신에 하이라이트로 조금 더 밝게 표현해서 윤곽이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게, 그리고 눈은 또렷하되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영감 위주로 또렷한 느낌으로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썹 또한 뭔가 트렌디한 느낌의 뭐 일자 눈썹이라든지 아치 이런 거보다는 본연이 가지고 있는 눈썹 안에서 최대한 예쁘게 쉐입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너무 핑크빛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애쉬한 느낌으로 피부에 좀 잘 안착되어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나 립 같은 경우는 너무 튀지 않는 컬러, 무난한 컬러, 그리고 피부랑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한 느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현재의 방송 메이크업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